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미 남인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 로봇 주식을 쭉 알아봤습니다. 총 5개 종목을 알아봤고 이제 드디어 국내 로봇 관련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설 연휴가 꽤 길죠.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틈틈이 또 시간 나실 때마다 또 한가하실 때마다 국내 로봇 주식을 쭉 한번 훑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설 명절 동안에 국내 주식들 로봇 관련주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이젠 RNM이라고 하는 주식을 좀 준비했는데, 자, 지금 장이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지금 1월 24일 금요일인데 지금 하이젠 RNM 주가가 고공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자, 그중 유독 하이젠 RNM이 가장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만 좀 잘 보셔도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뭐 일단 모터, 그리고 뭐 드라이브, 그리고 뭐 로봇, 모빌리티 모터, 인버터 뭐 다양하게 있는데 핵심 산업은 일단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서버 모터가 상당히 많은 주가의 밸류를 가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홈페이지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 중심으로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기부터 살펴보면 1963년도에 금성사 모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금성사가 럭키금성이죠. 럭키금성이 LG로 바뀐 거니까 LG전자로 회사명이 변경이 되고 2007년도에 하이젠 모터로 상호가 변경돼서 최근에 자, 여기 나오죠. 2023년에 하이젠 RNM으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이 RNM은 로봇 앤 모빌리티의 약자예요. 아무래도 LG전자에서 분사해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LG전자와 여러 가지 사업적인 협력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A사와 협동로봇 협력사 시스템 업체 등록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2020년부터 회사 이력을 소개하는데 여기에는 A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당연히 LG전자일 거라고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회사의 CEO는 김재학 대표이사님이신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으시죠? 자, 이분이 연세가 꽤 있으십니다. 48년생이신가 아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70대 후반이시죠? 연세가 제법 있으신 편이시고 대부분 회사의 주요 임원진들도 1960년대생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오랜 연역과 그런 오랜 노하우와 경력자들이 모여있는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재학 대표이사님의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신데 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그리고 MIT 기계공학 석사, 그리고 UC 버클리 기계공학 박사를 수료하시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활동하셨던 여러 가지 기업 이력들도 굉장히 화려하신데 뭐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포스코, 뭐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 효성, 자, 이런데 다 뭐 대표이사직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2008년도부터 하이젠 RNM의 대표이사로 쭉 활동하고 계신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젠 RNM은 일단 LG전자가 강력하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리고 두산중공업, 효성 이런 쪽에 주요 인사들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기업들과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신생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나지만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주요 임원진들이 이런 다양한 탄탄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주 레퍼런스들이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가는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실적면에 있어서도 계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다노코프가 최대 주주예요. 25.90%, 그리고 일신방직이라는 회사가 24.28%, 그리고 다노인터내셔널도 11.43%. 자, 요 지분만 해도 꽤 많죠. 이 다노코프의 8인이 74.53%의 굉장히 많은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김재학
김제약은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CEO시고요. 김혜숙 이분은 김제약 대표이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수진, 김인수 뭐 이런 분들도 다 친인척 관계입니다. 다노코프 자체도 여기 나와 있죠. 다노코프도 배우자이신 김혜숙 님이 7.58%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대 주주로 김제약 대표이사님도 53.03%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있는 다노코프마저도 김제약 대표이사와 그의 배우자 김혜숙 님께서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젠 R&M의 대부분의 지분은 김제약 대표이사와 김혜숙 배우자 요 두 분의 그 관계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심 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방직도 24.28%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김혜숙 요 아내 되시는 분의 남매죠. 그 남매이신 분이 44년생으로 나이가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젠 R&M은 여러 지분권자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대부분 다 김제약 대표 그리고 김혜숙 아내 되시는 분의 다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꽤 많으시고 70대 후반 80에 가까운 나이이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도 나중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뭐 주요 인사들도 60년대생이 많아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요 회사 제품군들을 보면 로봇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모빌리티용 액추에이터 범용 모터. 자, 요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거 보면 다 대부분 모터입니다. 자, 모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뉩니다. 뭐 저압 모터가 있고 고압 모터가 있고 뭐 출력별로 나누고요. 뭐 로봇용, 모빌리티용, 범용 모터 이렇게 나뉘는데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맞는 모터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보자면 로봇용 그리고 모빌리티용 그리고 범용 모터 시장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 액추에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가 있죠. 로보티즈도 액추에이터를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하이젠 R&M의 주요 사업에서도 액추에이터가 핵심 키워드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액추에이터의 이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 액추에이터가 바퀴구동 로봇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퀴구동은 연속적인 접촉을 가져가는 특징을 가져가는 반면에 최근에 로봇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족 보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 접촉이죠. 그래서 이 로봇이 닿는 면적이 일정하지 않고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스마트한 액추에이터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 산업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는 하이젠 R&M이다라는 걸 이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구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동할 수 있는 우리도 팔다리가 있죠. 팔다리를 세부적으로 보면 팔목이 있고 그리고 관절이 있고 이 팔과 다리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뼈대들이 있단 말이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총체적인 구동부를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액추에이터의 구성 부품을 세부화해보면 여기에 이제 서버 모터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감속기도 들어갈 거고 엔코더라는 제품들도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지는 드라이브도 핵심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내부 부품들, 감속기, 서버모터, 엔코더 자 이런 것들도 하이젠 R&M이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로봇 부품 업체가 따로 있고요. 로봇 메이커가 따로 있고 자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액추에이터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하이젠 R&M이 각각의 로봇 개별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일본 업체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던 이 서버 모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 서버 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많은 주가 상승을 가져가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출력급 구동 제어기 자 요것도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국산화했다라고 합니다. 감속기도 하모닉 드라이브는 아니겠지만
사이클로이드 그리고 유성 기어, 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휴머노이드 그런 제품들에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토크가 높은 기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로봇 제품에 특화된 사이클로이드 유성 기어들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아까 봤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와 오랜 업력을 통해서 액추에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넘어서서 각각의 로봇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어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젠 RNM이 서브모터 관련해서 많은 주가 밸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알듯 말듯한 모터는 모터인데 도대체 이 서버가 뭐냐 궁금하시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단 하이젠 RNM이 생산하는 주력 서버 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 서버 모터가 뭐냐라고 해서 일단 이 어원을 찾아봤는데 이 앞에 서버가 들어가잖아요. 이 서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서빙하다, 뭐 웨이터들에게 우리가 어떤 오더를 하면 웨이터들이 우리가 원하는 요구들을 들어주는 서빙을 해주잖아요. 이게 일단 뭐 시중 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번트라고 하는 뜻이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일반적인 모터는 틀면 모터가 계속 돌아가죠. 자 우리가 전동 드라이브 보시면 버튼을 딱 누르면 모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계속 빙빙빙 도는데 자 이런 것과 달리 서버 모터는 자 종이라는 뜻에서 연상하다시피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맞는 제어된 동작만을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1m만 움직여라 라고 제어를 해주면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정확하게 1m만 딱 움직이고 모터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서버 모터를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은 이 모터는 일반적인 모터처럼 그냥 계속 주구장창 같은 동작을 계속 빙빙빙 도는 게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명령하고 지정을 하면 제어 계측 회로에 의해서 입력된 수치만큼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터다. 네, 그래서 특정 명령에 맞게 제어가 되는 그런 모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봇 메이커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소개하는데 A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A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LG전자라고 유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뉴스도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B사, C사, 뭐 D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D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소형 우주 발사체 연료 분사 펌프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나오죠. 2022년 2월에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시험 발사까지 브라질에서 완료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한 기업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사가 LG전자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인데요. 하이젠 RNM은 범용 모터, 서버 모터, 드라이브 협동 로봇 구동에 필요한 액추에이터를 제공하며 LG전자와 공동으로 협동 로봇 및 AMR 등을 개발해 제작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개발 제작을 LG전자와 공동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미 뉴스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A사와 협동 로봇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은 LG전자를 뜻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사, 자, 우주 발사체 얘기했던 건 이노스페이스죠. 자, 이노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노스페이스 뉴스예요. 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한빛 TLV 자, 요 우주 발사체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뉴스에서도 브라질에서 시험 발사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노스페이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파트너 자, 여기에 하이젠 모터라고 나오죠. 하이젠 모터는 원래 하이젠 RNM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2023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의 홈페이지가 이거를 바뀐 거를 반영을 못했을 뿐이지 이 하이젠 모터가 하이젠 RNM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주 발사체의 연료 분사 액추에이터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젠 RNM이 어떻게 매출을 계속 증대할 것인지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젠 RNM의 매출 실적입니다. 매출 실적의 이 구성을 보면 여기에 좀 옅은 색깔로 나온 이 부분이 로봇 모빌리티 구동 모듈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범용 모터 매출액입니다. 지금까지는
범용 모터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라고 하는 건 범용 모터 사업 쪽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하이젠 R&M의 약자가 이 R이 로봇이고 M이 모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명을 23년에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 전략의 핵심은 로봇과 모빌리티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M의 기존 사업은 범용 모터, 앞으로 미래 사업은 로봇, 모빌리티 관련된 모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모빌리티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화물 트럭도 있고 뭐 농기계도 있고 우주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드론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 모빌리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미래 산업으로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앞으로는 기존의 매출 비중이 로봇, 모빌리티 쪽으로 좀 확대될 것이다. 첫 번째로 협동 로봇 부분인데, 여기에는 일단 A사가 핵심일 수밖에 없죠. 자, A사 이따 뉴스로 알아볼 텐데, LG전자가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확실한 미래다라고 하는 대표이사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중심으로 LG그룹사 내에서도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죠. 그리고 LG전자가 가져가고 있는 로봇 사업의 핵심은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입니다. 거기에 공장 자동화에 당연히 하이젠 R&M의 모터 감속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이제 계열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공급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존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고요. B사, C사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레퍼런스들을 다양하게 구축할 건데, 여기에 보시면 조선소에 대한 용접 로봇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포스콘지 아니면 뭐 HD 그룹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조선소 쪽으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로 넘어온 시점부터 조선소가 수혜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자, 두 번째는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자, LG가 투자한 웨어러블 로봇 누가 있습니까? 엔젤 로보틱스가 있죠. 엔젤 로보틱스가 자체적인 모터 감속기 다 자체 생산이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내 이 공급망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하이젠 R&M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LG 패밀리이기 때문에 AMR뿐만이 아니라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도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범용 모터 시장인데요. 자, 지금 국내 범용 모터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건 하이젠 R&M뿐만이 아니라 효성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3강 체계의 중요한 축을 하이젠 R&M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도 살펴봤지만 범용 모터 쪽으로 매출이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이 최저 효율제입니다. 최저 효율제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효율이 떨어지는 모터는 생산할 수 없다. 이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인데, 자, 이거는 규제 산업으로 2026년에 실행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는 i3, 자, 프리미엄급이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i4 슈퍼 프리미엄급 2026년에는 자, 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젠 R&M도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자, 이 국내 최초 i4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책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효율의 모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규제 산업으로 들어가는 2026년에 이 최저 효율제 시장에 있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우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몸으로 와닿지 않는데, 대표이사의 IPO 당시의 설명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등급이 지금 나뉘잖아요. i2, i3, i4. 자, 요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이 되냐면, 원자력 발전소 2개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몸으로 와닿죠. 엄청난 효율이 향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뭐 인도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최저 효율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효율 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국책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장 증설입니다. 자, 최근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많은 공모 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 자금을 통해서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캐파를 3.8배 이렇게 늘릴 예정이고요.
현재 경남 창원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지하 1층과 지상 1층 두 개만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층, 3층은 공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하 1층과 1층은 지금 포화 상태인데 아직은 2층, 3층을 돌릴 만큼의 수요는 없지만 대표이사의 말에 의하면 이제 고객사들이 자신들이 이제 오더를 주면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의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층, 3층이 다 돌아갈 수 있는 수요는 아직은 없지만 이런 고객들의 수요를 미리 준비해 놓고 대응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이 공모 자금을 통해서 2층, 3층에 3.8배 되는 캐파를 증설할 예정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 10월 16일에 나온 공시를 제가 가져왔는데 12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로봇 액추에이터 및 EV 신규 사업에 대한 제조 시설 증설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작은 이미 했고요. 종료일은 올해 말까지 이 공장 증설을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탄탄하게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로드맵을 봤으니까 신규 로드맵도 봐야겠죠. 신규 로드맵은 지금 밑에 보시면 지게차용, 골프카트용, 건설기계용, 고출력, 저출력 다양한 산업군에 대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진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농기계, 이륜차, 전기버스, 전기선박, 건설기계용, 드론, 우주발사체 확인했죠. 군용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지금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남아 중심으로 보시면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다양한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높여갈 것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로 넘어오면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지금은 무색한 내용이긴 하지만 전기차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이젠 RNM이 거점으로 두는 건 인도 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 법인 합작 법인을 설립 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시아, 동남아 국가로 이런 거점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원자재 조달이 중요하죠. 지금 중국의 중성전기라고 하는 지금 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성전기를 통해서 코어나 주물 이런 모터의 핵심이 되는 원자재들을 직접 공급을 받아서 하이젠 RNM이 생산을 해서 인도를 거점으로 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이런 지금 계획을 미래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중국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법인을 통해서 원자재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것이고 기술력은 하이젠 RNM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 거점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을 다양하게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탄탄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하이젠 RNM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볼 텐데 왜 급등을 하느냐 내용을 봤더니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의 추가 지분을 콜옵션 지분 인수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지금 하이젠 RNM이 급등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LG전자는 지분 추가 확보와 사업 양도에 약 2,6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리고 앞서서 LG전자는 지난해 3월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베어로보틱스의 지분 21%를 취득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대 30% 지분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51%를 보유를 하게 돼서 이 베어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콜옵션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최종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추가적인 콜옵션 행사를 했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우리가 로봇 시리즈를 다루기 전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도 이 콜옵션을 추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렇게 LG전자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서 파생이 됐던 하이젠 RNM이 LG 관련주로 묶이면서 가장 큰 이런 주가 상승을 가져갔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섹터도 지금 삼성, LG가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전체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젠 RNM에 대한 또 뉴스를 가져왔는데 자, 이 뉴스는 1월 15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하이젠 R&M 글로벌 기업 지멘스 보쉬도 못 따라온다.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이냐라고 설명을 하는 중심에 보면 서버 모터에 대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젠 R&M이 내압 방폭형 서버 모터의 경우에 국내 유일의 생산 인증 업체다. 이 방폭 인증을 받은 유일한 우리나라 업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없다라고 알 수 있고, 자, 글로벌 경쟁사는 파커, 보쉬 같은 회사들, 지멘스도 있죠. 이 회사들의 단점은 이제 해외 기업이다 보니 납기가 길죠. 6개월 이상의 납기가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내 공급사인 하이젠 R&M이 상대적인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은 산업 현장에서 폭발가스 적용 현장에 적용되는 특수한 제품인 만큼 제품 적용 시 법적 규제가 엄격하다라고 하고요. 관련 인증이 제출이 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국제 인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내 인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측면과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 경쟁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유일의 인증을 획득한 하이젠 R&M이 가장 높은 밸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이 왜 유독 강한가? 자,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근거를 둘 수 있는 건 일단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를 이제 인수를 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LG전자가 이 로봇 사업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서브모터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쟁력의 근거를 둘 수 있는 첫 번째는 방폭 인증. 자, 인증에 대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가 돼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진입 장벽이 그 높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글로벌 경쟁사 지멘스, 파커, 보쉬와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짧은 납기가 있겠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가지고 있고 빠른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자,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젠 R&M이 유독 강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재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매출 실적을 보시면요,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매출의 성장은 소폭 지금 꺾여 있는데, 자, 이거는 회사 대표이사도 말씀하시기로 전방 시장이 좀 많이 좀 위축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이 전방 수요 약화에 대한 매출 하락은 2024년 4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아직 가이던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3년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순대로 가면요, 700억 원대 후반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뭐 매출 수주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 매출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올해 이후의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도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한 이제 전방 수요 악화로 3분기부터는 좀 적자로 전환이 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큼의 그런 성장의 꺾임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부채나 유보율 면에 있어서도 재무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보호해소 해제 사항을 보면 이게 이제 IPO 당시에 제공했던 자료인데요. 지금 상장한 지 거의 6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상장 후 6개월에 나올 수 있는 오버행 물량은 한 25만 주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이미 좀 소화가 됐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돼서, 이건 우리가 뭐 이 수치 자체도 25만 주면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주식 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이게 내년 한 6월인가요? 내년 6월 7월쯤에 이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참고사항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하이젠 R&M의 차트인데요,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작년 11월만 해도 6,80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 오늘 27.95%까지 올랐다가 지금 소폭
소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2,6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제 시간이 오후 1시 34분이에요. 아직 장이 마감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동을 가져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설 연휴가 꽤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해요.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쉽게 뭐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오늘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으로 하이젠 RNM이 가장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 자, 인탑수도 베어로보틱스의 양산을 맡고 있다라는 뉴스가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LG전자 관련주로도 묶이는데 베어로보틱스 인수 얘기가 나오자마자 인탑수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LG 관련주로 묶이는 뭐 엔젤로보틱스나 로보스타는 그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이런 상승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LG전자가 투자한 회사여서 오늘 소폭 이렇게 상승을 좀 가져갔던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젠 RNM,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긴 좀 무서운데 다른 로봇 섹터는 그래도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SPG나 SBB테크 이런 감속기 관련주들, 그리고 이렌시스도 마찬가지고요. 비교적 지금 들어가기에 좋은 시점에 있는 로봇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등주 역할을 하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도 모션 제어 칩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회사들은 들어가기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긴 하지만 수급에 있어서는 3등주 느낌이 좀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자, 이런 기업들은 협동 로봇 관련주인데 직접적인 최근의 뉴스에 수급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임은 분명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을 바라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점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형 수술용 로봇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지만 먼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고형도 이제 출발을 한 시점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수술용 로봇 관련주로 묶이는 큐렉소도 지금 시점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고요. 미래컴퍼니도 마찬가지죠. 수술 로봇 관련주인데 요 200일선을 인제 깨고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접근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시점이면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주식이 1등주의 흐름을 가져가고 2등주의 흐름을 가져가는지는 이미 시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대장주의 흐름은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NM, 그리고 로보티즈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클로봇과 시메스가 그러한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은 좀 우리가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 충분히 의미를 둘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이 로봇 관련주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2025년 한 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 섹터를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자, 오늘 하이젠 RNM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하이젠 RNM이 이렇게 주가 상승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그 산업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은 로보티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젠 RNM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만큼 로보티즈도 액추에이터 관련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관련주로 또 같이 묶이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로보티즈의 이 강한 상승은 무엇 때문인가, 독특한 사업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이젠 RNM을 통해서 국내 로봇 주식 스타트를 한번 끊어봤습니다.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로봇 주식 전부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발빠르게 다양한 로봇 섹터 종목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올해도 한번 여러분들과 많은 수익들을 내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윤택이 설 연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로보티즈 주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